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택에 제가 맨날 이렇게 즐겁게 유튜브를 찍을 수가 있고요. 정말로 제가 맨날 같이 여러분 이 갓독자님들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남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항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5만 명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70명이 나왔네요. 사망자 수 역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조금씩 안정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오미크론 변이는 한번 이렇게 감염이 심하게 된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7,801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 총수는 92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빨리 엔데믹이라도 전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비타민 D가 결핍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하면은 중증으로 빠질 확률 그리고 사망할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비타민 D는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햇빛으로 이 비타민 D를 공급을 받거든요. 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시절에는 보통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에만 있지 않습니까? 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비타민 그 알약이라도 먹어가지고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야외로 많이 안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이 비타민 D 알약을 사셔가지고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에서 지금 트러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캐나다 오타와 이 캐나다 수도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트러커들이 오타와에 있는 의사당 근처에서 트럭을 수백 대 세워두고 길거리를 점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밤에는 불 피워놓고 밤을 새워가면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트러커들이 왜 이 시위를 하고 있냐면은 캐나다하고 미국의 국경을 왔다 갔다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꼭 접종해야지만 미국 국경을 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 지금 캐나다 트러커들이 시위를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면 되지 그거 접종 안 한다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니까 나 좀 한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6일 넘도록 이 오타와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캐나다에서는 수도 오타와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루빨리 이 시위가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이제 21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완전 접종자들은 국경을 모두 개방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호주에 가고 싶었었던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완전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들어가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어제 펜스 부통령, 전 부통령이죠.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한테 직격탄을 날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대선 사기 주장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통령은 대통령직을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직은 오로지 국민이 뽑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전에서부터 계속 이 트럼프가 주장을 하고 있는 대선 사기는 자신이 지금 사기를 치고 싶다라는 거죠. 자신이 대통령이 안 뽑혔으니까 사기를 치면서까지 대통령을 하고 싶었었는데 안 되니까 트럼프가 사기를 치려고 했었던 거죠. 트럼프 이놈의 새끼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2024년도에 트럼프 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또 제가 트럼프 또 굉장히 쉽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 기간에 어쩌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을 하면서 많은 이제 국가들에서 이 올림픽에 눈길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란을 틈타가지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 푸틴 대통령을 자금력으로 도와주고 있는 이 러시아 엘리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트들의 돈줄을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벌써 이렇게 미국이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벌써 떠들어대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서 침공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샌디에고에 이제 네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비에서 특공대를 뽑는 게 있어요. 네이비 3라고 해가지고 이 특공대를 뽑는 이런 수료 과정이 있는데, 이 수료 과정을 하는 도중에 수료생 중 한 명이 헬위크라고 해가지고 가장 힘든 훈련을 하는 그 윅이라고 합니다. 이 위크 동안 어마무시하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 헬위크 끝난 뒤에 너무나 이 몸이 힘들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료생 한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5일 동안 엄청나게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잠은 단 4시간밖에 못 잔다고 합니다. 5일 동안 4시간 자고 강도 높은 훈련 계속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체력의 한계치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망도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LA 주변에는 계속해가지고 이 홈리스, 노숙자들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베니스 비치 있잖아요. 베니스 비치라고 산타모니카 비치 바로 밑에 있는 곳인데, 이 베니스 비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베니스 비치 쪽에 엄청나게 많은 노숙자들이 있거든요. 그 베니스 비치 그 해변가 바로 앞에 노숙자들이 텐트촌을 만들어가지고 군데군데 텐트를 쳐놓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비싼 곳인데, 산타모니카 바로 밑에 그 베니스 비치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부동산이.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노숙자들이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이다 보니까 3, 4, 5 모여가지고 불을 지피고 있다고 합니다. 추우니까 이제 불을 여기저기서 떼는데, 이 베니스 비치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이 불을 계속 떼다 보니까 집에 불 날까봐 그것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LA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도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노숙자들이 이제 특히 겨울 되면은 추워가지고 이렇게 깡통 놔두고 거기다가 쓰레기 주워다가 계속 태우거든요. 추우니까. 계속 태우다 보면은 LA 다운타운 차 타고 돌아다니면은 벽 같은 데 있잖아요. 건물 벽에 그을은 자국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노숙자들이 불 피워서 생겨난 그을음 자국인데, 그런데 이 노숙자들 때문에 정말 건물에 불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LA 다운타운 이 패션 디스트리트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제가 일을 하고 있었던 건물 바로 앞에 옆쪽에 어느 한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불난 이유가 아마 노숙자가 불을 피우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노숙자 문제 LA는 계속 심각하다. 그리고 이렇게 겨울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불을 지피다 보니까 이 불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도 지금 베니스 비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주말 동안 굉장히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눈 폭풍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100여 건, 3일간 100여 건의 산사태가 났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9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자연재해는 항상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콜롬비아에 있는 어느 한 경찰서 부근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무도 사망을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3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건물이
부서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넷플릭스 글로벌 전체 드라마 1위는 아직까지도 한국 드라마, K-드라마인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물이죠. 좀비 이 드라마가 계속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우리 학교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좀비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고 그러면은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 시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여기 LA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 반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거든요. 주식시장 이제 좀 이따 열릴 거니까 그때 한번 보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은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기업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1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12월달이랑 비슷하게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7%대. 그래서 아마도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또 실적이 좋다고 하면은 기술주 같은 곳, 뭐 아마존에서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술주에서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내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또 방어가 되지 않을까는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지난 1월 달에 일자리 수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상치보다 3배 더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일자리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미국 경제는 잘 돌아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금리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그러면서 돈줄을 빨리 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 아시아 시장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미 연준에서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다, 돈줄을 더 빨리 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국 주식도 오늘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미국 주식은 아무도 모르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픈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주요국들 있지 않습니까? 주요국들에서는 중앙은행들이 4월달까지 금리를 아마 차츰차츰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죠.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지 않을까, 돈 도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별로 안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기업들이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인력난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난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성장력, 이 기업의 성장력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기업 실적이 좋을 수는 있지만 다음 기업 실적은 좀 나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도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뉴스를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스트리밍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스트리밍 서비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앞으로 호황의 시대를 맞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투자자들이. 그래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스트리밍의 최강자는 넷플릭스 아닙니까?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그런 굉장히 많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호황기를 맞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네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펠로톤이라는 홈 트레이닝 기기를 파는 그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쩌면은 아마존에서 인수를 할 수도 있어가지고 펠로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마존 뿐만이 아니라 나이키에서도 펠로톤 기업을 눈독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존하고 나이키에서. 과연 누구한테 인수가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인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암호화폐 트레이딩하는 이 기업들, 암호화폐 기업들에서 이번 슈퍼볼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슈퍼볼 같은 경우에는 30초짜리 엄청나게 짧은 광고에도 가격이 무려 700만 달러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이 슈퍼볼 광고에 돈을 쏟아 부은다고 하니까 역시 암호화폐는 계속 대세이긴 대세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호화폐로 이 화폐 아닙니까? 화폐를 이렇게 선전을 한다라는 게 참 웃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화폐에 투자를 한다 말이 참 웃기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상승을 해가지고 42,000달러를 돌파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비트코인이나 이제 또 다른 암호화폐들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한 주를 시작을 하는 월요일 아닙니까? 월요일 힘차게 시작을 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